안녕하세요, 지우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조기 요약에 관련된 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그 탈원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탈원가 아시죠? 조기 요약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탈원가를 많이 가시는데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중학교 갈 때쯤 돼가지고 오클랜드에 이사로의 결정을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어머님들이 저를 알지만 제가 사실 회사 브랜드 크지도 않고 혼자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막 카메라에 잭슨이랑 막 이렇게 하니까 저를 조금 어리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한 컨텐츠나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제가 워낙 초등학교나 정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타 유학원으로 많이 가던데, 제가 그때 너무 좋은 피드백이에요. 왜냐면 제가 몰라서 안 오는 건 아니고 혼자 하다 보니, 그리고 초등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 저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한 컨텐츠가 업그레이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하기 전에도 미친듯이 블로그에 뭔가의 컨텐츠를 하나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말로 들어야지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 하에 캠브리지 벌스 IB 그리고 NCA와 뉴질랜드 고등학교들. 원래 뉴질랜드가 NCA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평가 제도가 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 NCA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때 2년 전이라 그 방송을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실 건데 워낙 복잡해서 사실 이게 좀 이렇게 단방에 이해를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NCA가 일단은 평가 제도는 그 인터널이라고 하는 내신과 그리고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연말에 보는 평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학은 솔직히 고등학교 3학년인 13학년 때 크레딧, 그러니까 그 점수로 대학을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과 2는 뭔가 좀 preparation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과목을 보통 5개 정도 선택을 하고요. 내가 대학교 때 뭐 어떤 뭐 과로 갈 건지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과목이 연결이 되기는 해요. 근데 물론 중간에 내가 듣지 않은 과목을 넣어도 상관은 없기는 하지만 뭐 그런 시스템, 우리나라 이과 문과 뭐 이런 것처럼 결론은 조금은 학구열이 있는 공립학교들이, 이 학구열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래. 어쨌든 그 일부 공립학교들이 NCA로만으로는 글로벌적인 역량을 길러주기에는 경쟁력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하에 영국에서 가지고 온 A레벨로 익숙한 캠브리지라는 시험 제도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처음 아마 시도한 게, 제가 틀렸으면 그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단은 아는 내용들을 딱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캠브리지라는 A레벨을 오클랜드 그래머가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론 공립이니까 나라에서 NCA 이렇게 해야 되니까 NCA를 기존에 가지고 가면서 캠브리지를 플러스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캠브리지는 2년제거든요. 우리가 2년을 묶어서 A레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2 때 12학년 때 하는 게 AS레벨, 그리고 마지막 학년 13학년 때 하는 게 A2레벨, 이게 합해서 A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A레벨을 하고 싶어 하거나 조금 글로벌적인 커리큘럼을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이 캠브리지라는 초이스를 줬죠. 그렇게 하니까는 사실 이 캠브리지가 NCA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과목 수가 많지는 않아요. NCA에 아까 5개 했는데 캠브리지는 보통 마지막에 13학년 때는 3과목만 끌고 가도 되고,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4과목, 이렇게 5과목 이상을 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가 수학이나 과학을 쭉 잘할 것 같은 애들한테는 캠브리지가 뭐 A-스타, 그리고 거의 대학교 수준에 능가하는 이런 조금 난이도까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클랜드 그래머에서 잘 채택을 해서 캠브리지를 가지고 왔죠. 근데 NCA는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이 고1, 2를 스킵하고 막 고3을 해도 대학을 갈 수는 있지만 그 연결의 흐름이 끊겨지고 완전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지 않은 아이들은 좀 힘들긴 해요.
근데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A레벨은 마지막 뭐 12, 13학년에서 하지만 11학년에 IGCS라는 또 캠브리지 준비 과정이 원래 캠브리지 커리큘럼 안에는 있어요. 근데 공립학교들은 IG 레벨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11학년 때는 NCA 레벨 1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12, 13학년 때 A 레벨로 갈아탄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NCA에서 캠브리지로 점프업 하는 과정에서 이 학업의 난이도의 갭이라든지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고민을 하던 이런 공립학교들이 이제 오클랜드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프리큐라는 캠브리지 준비 과정을 11학년 아이들에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캠브리지에 익숙하게 아이들을 만드는 이제 이런 방향성까지 지금 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커리큘럼이 원래 스위스 거죠. 우리나라의 뭐 송도의 체조위기나 아니면 제주 국제학교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이 IB 프로그램도 뉴질랜드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부 사립 학교들에서는 거의 처음부터 IB를 채택하는 학교들이 많고요. 오클랜드로 예를 들면 뭐 크리스틴이 IB로 좀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오래되고 잘한다고 소문난 학교죠. 그리고 이제 유무에라 쪽에 내려오면은 뭐 커스볼트라든지 다이오 뭐 이런 여자 사립학교들도 아이비를 가지고 있고 생켄티건도 있고. 근데 이 아이비는 또 아이비가 너무 어렵다면서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비는 난이도의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커리큘럼 자체가 또 캠브리지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브리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뭐 3과목, 4과목 정도를 집중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반면에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 6과목의 전체적인 점수의 합산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목 점수보다는 합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두루두루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기에는 어머니 아이비는 영어가 굉장히 잘 돼야 되고 에세이도 강조, 물론 영어가 다 잘 돼야 돼요. 모든 이 영어권에서 수업을 하려면 영어가 잘 돼야 되는데 특히나 아이비는 리서치라든지 에세이에 강조된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비 자체가 6과목이기 때문에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끝나면 이거 하나 끝나면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학업적으로 자기 관리나 오거나이즈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할 게 많다고 표현을 해요. 어렵다기보다는. 12학년과 13학년 때 IB의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클랜드 이 고등학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일부 공립학교에서 이 캠브리지 말고 IB를 가지고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타카푸네 그래머하고 랭기토토가 있죠. 노스에 있죠. 이 두 학교 다 이렇게 저희 그 교민분들에게도 워낙 인기가 많은 학교이고 이런데, 이 타카푸나하고 랭기토토에서 IB, 그러니까는 시니어 레벨 학생들에게 이거를 도입을 하면서 이 학교에 대한 학업의 어떤 평가, 성취가 확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 이 방향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아요. 뉴질랜드가 뭐 평화롭게 와서 공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아카데믹한 부분이나 어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런 거에 컬리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과 그리고 다양한 이 공립학교에서 인터내셔널 커리큘럼을 받아들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한국처럼 막 과열이 돼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들 교육관념이 소신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를 이렇게 공부 쪽으로 방향성을 트는 아이들과, 그리고 공부와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럼의 방향성을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는 아이들과 각자의 필로소피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 이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학업에 대한 게 조금 약했던 생각이 있었던 저로서는 공립학교에서도 이런 뭔가 다양성과 어떤 또 학업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들에게 옵션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좋은 방향으로 제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놓고 보면 캠브리지하고 너무 아이비에 이렇게 거기 그 둘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NCA 자체도 NCA 그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학업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해서 호주 명문대에 간 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NCA로 뭐 하버드 장학생도 제가 해마다 거의 한 명씩 뉴질랜드 기사에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들이 내 아이와
어떻게 맞을 건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학교를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뭐 아이비가 좋다 해서 마냥 아이비 있는 학교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사실 아이비 자체도 역사도 길고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아이비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아니면 아이비에 대한 과목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그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가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13학년이 뭐 200명인데 아이비는 몇 퍼센트 정도의 학생들이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따져 보셔야 되죠. 그리고 내 아이는 아이비랑 잘 맞는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뉴질랜드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특히 또 오클랜드 학교들이 공립에서 아이비하고 캠브리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이고, 이렇게 초이스가 많아지니까 부모님들이 더 정보력도 늘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업 방법이나 목표도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매치를 시킬 수 있는 학교를 찾기에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켜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 블로그에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상담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